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뮤 무베일러블 유니치랑 어트리뷰트 활용해서 이제 간단한 심톡 이제 컨트롤 메소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이제 꾸준히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귀찮네요. 집에 에어컨도 고장 나고 오늘은 마침 시원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튜토리얼을 빨리 끝내고 좀 심화를 원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봐주십시오.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먼저 저번에 만들었던 모델을 똑같이 이용할 거예요. 이제 저번에 이제 소스, 스테이션, 이제 드레인 간단한 공정 만들었죠. 물론 뭐 컨베이어 연결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할 거는 뮤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은 뭐 처음부터 만들어 볼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다 같이 가시죠. 여기까지는 다 같이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뮤가 뭐냐? 무베일러블 유닛입니다. 무베일러블 유닛. 요 친구, 요 친구예요. 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각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뮤란 뭐냐? 뮤란 뭐냐? 이제 왼쪽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뮤, MU, 무벨러블 유닛들 해서 나오는데 파트랑 대표적으로 파트랑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그래서 뮤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시뮬레이션 모델 안을 막 이동하는 제품 또는 박스 또는 이동 메터리얼이에요. 메터리얼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플로우예요. 메터리얼이에요. 메터리얼. 그래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요 라인이 메터리얼 소스는 지난번에 메터리얼 생성하고 가공하고 작업하고 그리고 묘를 제거한다. 이런 간단한 로직 보셨죠? 근데 왜 두 개를 따로 만들었나요? 에 대해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파트 왼쪽에 있는 이 파트 경우에는 단일 품목이에요. 단일 품목. 어떻게 보면 여기 있네요. 자, 면봉통이 이렇게 있는데 요 면봉 하나가 이제 뮤라고 보시면 돼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단일죠. 여기서 더 쪼개질 수 없죠. 조금 딥하게 가면 BOM의 최하단에 있는 제품들 또는 우리가 설정할 아세이의 최하단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는 뭘까요? 면봉을 담는 통, 컨테이너, 뭐 실제 팔레트, 아니면 박스 또는 아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컨테이너 아세이가 메인 아세이가 있고 서브 아세이들이 막 붙어서 실제 아세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담는다. 근데 간단하게는 단일 제품 아니면 팔레트 상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친구만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트리뷰트가 뭐냐? 속성입니다. 속성. 파트에 우클릭하셔서 쇼 어트리뷰트의 메소드 여기 보시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속성들이에요. 이 파트에 대한 객체들은 여기에 있는 리스트에 의해서 제어되거나 함수거나 아니면 통계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한번 세팅을 해볼 거예요. 요 어트리뷰트를 저희가 생성을 해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유저 디파인에서 뉴를 누릅니다. 뉴에서 저희가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세팅 그리고 인티저 상수를 두고 어플라이 눌러줄게요. 그럼 자동으로 0이 들어갑니다. 이니셜 밸류는 우리가 그 플레이를 눌렀을 때 뭐 어떤 숫자로 될 거냐 10으로 하면은 플레이를 눌렀을 때 10으로 됩니다. 이거 기능은 나중에 메소드 할 때 아마 리셋, 이닛, 엔드심 할 때 좀 개념을 배우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요 정도만 한번 진행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세팅이 아니라 저희는 아이디 그 제품 아이디라고 생각을 해볼 거기 때문에 뭐 아이디 원하는 함수 쓰시고 저는 세팅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세팅을 눌러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쇼 어트리뷰트의 메소드 저희가 세팅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겠죠? 저희가 새로운 속성을 생성했잖아요. 그럼 세팅 찾아봅니다. 세팅이란 인티저 함수가 워처블 이제 샘플링 그러니까 그 확인할 수 있다로 잡혔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어트리뷰트를 모델 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모바일러블 유닛이 나갈 때 그 아이디를 랜덤으로 한번 부여해 볼게요. 그래서 소스에 컨트롤 이제 엑시트에서 그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기본으로 무브가 있습니다. 엑시트 요것도 다음 시간에 좀 배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프론트의 경우에는 엑시트 프론트의 경우에는 골뱅이 무브 그러니까 해당 뮤 또는 컨테이너 그 해당 오브젝트에 있는 객체를 뜻하거든요. 골뱅이가 무브를 꼭 써주셔야 다음 공정으로 다음 또는 뭐 물류 장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써주셔야 되고 먼저 일단 지워놓고 저희는 한번 흔들어 볼게요. 제가 골뱅이가 해당 오브젝트 위에 있는 이제 모바일러블 유닛이라고 했죠. 그래서 골뱅이 세팅 우리 그 아까 그 어트리뷰트를 바꿔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상수를 하셔도 되고 0, 1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한번 요거는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흔들어 볼 거예요. 연속 확률 분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니폼 함수인데요. z 언더바 유니폼 함수를 써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함수라고 볼게요. 그러면 1부터 10 사이의 숫자가 랜덤으로 이 뮤가 나갈 때마다 결정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뱅이 무브까지 쳐줄게요. 이러고 저장 F7을 누르면 저장이고 또는 X자 누를 때 체인지 저장하겠냐 이게 눌러주시고 어플라이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스테이션에서 공정 시간을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컨트롤 들어가셔서 똑같이 크리에이트 메소드 왜냐면 공정 시간을 정해줄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제품인지 어떤 아이디인지를 미리 알고 그 아이디에 맞는 공정 시간을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만들어 주시고 if 만약 if 문을 처음 써보실 텐데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if 세팅이 3보다 작으면 물음표는 그 엔트랜스 뭐 엑시트 셋업 풀 뭐 시프트 캘린더에 대해 적용되어 있는 메소드의 객체 그러니까 메소드 아래 저희가 엔트랜스를 설정하잖아요. 메소드 상위에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의 객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그 자체가 됩니다.
아니면 그냥 스테이션이라고 그냥 확 적어 주셔도 돼요. 근데 요거를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또는 셀프 뭐 골뱅이 요것도 되는데요. 오늘은 웬만하면 초반에는 골뱅이랑 물음표만 써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왜냐면 나중에는 뭐 이렇게 써서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뭐 이거나 뭐 루트 뭐 이것저것 쓰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심이, 그러니까 초반에 배우실 때는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물음표점 프로타임. 프로타임은 프로세스 타임, 한국말로 뭐 사이클 타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콜론 는을 쳐야 강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는을 치어도 요새 심톡에서는 이게 OK가 뜨는데, 옛날 심톡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버전, 그러니까 심톡 1.0이 아니라 그냥 옛날 버전 24, 뭐 23년도 버전, 22년도 버전 이전에는 꼭꼭 붙여야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아시죠? 그냥 파이썬 해보시면 뭐 헬로 월드 뭐 쳐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공정 시간 한번 나타낼게요. 공정 시간이 이거 요 기호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공정 시간은 10초입니다.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블로그랑. 혹은 여기서 이 외의 거를 else로 줄 거면 복사하고 값만 바꿔줄게요. 빠르게. 아니면 조금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아니다. 일단은 너무 어렵게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엔드 쳐주시면 실제 구문이 끝난 거예요. 구문이 하나가 끝나고 저장하고 오케이 어플라이하고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설명해놨네요. 처리하는 뮤, 물음표는 현재 메소드를 불러온 객체. 그래서 실행 결과를 한번 저희가 봐볼게요. 아까 프린트문을 적었는데 어디 나왔어요? 네. 콘솔이라고 치시면 공정마다 요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볼게요. 이 친구 9번 친구가 이제 작업에 들어가면 아까 3보다 적은 거는 10초라 그랬지만 3보다 큰 거는 그 이외의 거는 3 이상인 것들은 이제 공정시간 5초라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친구가 그렇죠. 바로 공정시간은 5초입니다 라고 뜨죠. 여기서 좀 까먹은 게 있는데, 저희가 엔트랜스 컨트롤, 뮤가 들어오자마자 체크하는 컨트롤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게 현재 버전에는 크게 오류가 안 나네요. 근데 저희가 뭘 건드렸냐, 조건에 따른 사이클 타임, 프로세스 타임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before action, 작업 전에 미리 적용한다를 눌러주셔야 돼요. 체크를 꼭꼭 해주세요. 프로세스 타임, 셋업 타임, 리커버리 타임을 결정할 때는 꼭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고 한번 결과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행 전 체크리스트, 세팅, 어트리뷰트를 어떻게 새로 생성해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따른 걸 뭐 어떻게 찾아요. 뭐 엑시트 컨트롤의 메소드를 잘 입력했는지, 뭐 엔트랜스의 메소드를 잘 입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심톡의 이제 기본. 요 스킬은 제가 프로세스 타임을 변경하는 걸로, 또는 뭐
그 아이디를 변경하는 거를 예시로 했지만 이런 것도 쓰고 또는 약간 통계 지표를 만들 때도 쓰거든요. 그래서 요건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꼭꼭 그 복습을 해보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굳이 요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것도 한번 써보셔도 돼요. 사실 다른 거 뭐 랭스가 몇이면 랭스를 줄였다 늘렸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한번 요런 거는 실제로 요것도 되겠는데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복습을 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은 따로 만들 건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봤어요. 100명 전후로 제가 교육을 실제로 예전 회사에 다닐 때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사용하는 분은 제 이제 후임분들을 제외하고는, 왜냐면 후임도 포함해서, 예, 실제로 이 업이나 요 포지션을 그 회사에서 가지고 가신 분은 후임들 분까지 합하면 뭐 한 3명은 됩니다. 100명 중 3명이면 굉장히 적죠. 살아남는 게. 살아남는다기보단 적응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요 포지션을 가지시려고 할 때 이게 재능이라기보단 적응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요게 사수도 잘 없고요. 사실 요 학생분들이나 또는 C레벨 분들이 그냥 신입 키워서 하면 되겠네 가 거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요걸 상대하는 분들이 다 C레벨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대응해야 되는 분들이 부장님 혹은 이사님 또는 어디는 조금 업체가 조금 작으면 사장님까지도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입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간단한 라인을 지금 그려놨지만 실제로 커스터마이징 국내가 심하긴 하거든요. 커스터마이징 도면 변경이나 이런 걸 대처해야 될 때는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라인이 그때 이제 그 모델링 구성이나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초반 입문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접하기는 쉬워서 결국에 도입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마스터하는 과정까지 어렵다. 제 생각에는 업체에서 실제로 공장 하나를 프로젝트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제 생각 2년은 요것만 좀 연습을 하거나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복습을 안 하고 8시간 회사에만 있는다고 하면은, 예, 그 정도로 조금 복잡하니까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몇 개는 저도 막 다 해본 건 아니고 새로운 거 몇 개 해보고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흥미가 있어서 계속 요 일을 하고 그래도 좀 이름도 알리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예, 그렇지 않다는 점 그냥 한번 하소연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메소드 쪽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